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법원 심리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과 보석신문, 김건희 여사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내용과 관련돼서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백 기자, 우선 내일 윤 전 대통령 지금 첫 공판기일 열리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뭐 이런 것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법에서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다른 건데요. 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혐의는 먼저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일부만 불러서 회의를 열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고요. 또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에 지시해서 물리적으로 이 체포를 저지했다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사후에 작성한 후에 이를 폐기하고 허위 공보를 지시한 등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계속 불출석해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일 보석 관련돼서는 어떻게 출석할 것 같습니까? 이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출석을 해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재판부가 걸석 재판을 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그러니까 첫 재판과 보석 신문에는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때문에 본인이 형사 절차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법 쇼핑 아니냐, 그리고 불출석 사유에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일 추가 기소 사건은 새 재판이고 새 재판의 첫 공판 개정에는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인 요건인데다 보석 신문도 본인의 이 직접 사유를 듣는 절차라서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보석 신문을 위해서만 나간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내일 관련돼서 공판기일 끝나고서 보석 관련돼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제 관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석의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건가요? 그게 핵심이죠, 사실. 법조계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높진 않다, 이런 관측이 상당수입니다. 우선 이 보석은 보증금을 등을 붙여가지고 이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감 중에 방어권 보장에 제한이 있다, 이러면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예. 보석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 그러니까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중형이거나 도주 우려 혹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은 반드시 허가하도록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이라서 보석 허용이 안 되는데 이 직권남용과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법정형이 10년 이하라서 이 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 다만 구속 사유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한 증거인멸 우려였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재구속 이후에 내란 사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전력도 아마 고려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상할 수 없지만 만일 보석이 허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바로 풀려나는 건가요? 실무적으로는 보석을 허가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보증금 납입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보석으로 석방될 때 맡긴 돈을 그냥 국가가 가져가 버리는 건데요. 이런 보증금이나 이 보증 서류를 내야만 석방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보석 허가가 나더라도 몇 시간 정도 걸려서 통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보증금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주거 제한이라든지 관련자와 접촉하지 말 것, 그리고 뭐 전자 팔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건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가 되고요. 예. 참고로 보석 허가가 나게 되면은 특검이 불복해서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특검 측에서 생중계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공판기일 또 이제 보석 신문과 관련돼서 생중계를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생중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란 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에 1회 공판기일 그리고 보석 신문을 생중계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죠. 예. 이건 내란 특검법에 기초한 것이었는데요. 전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신청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요. 네. 이 변호인단 측에서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서 오늘 늦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내란 특검법을 보면 재판장이 특별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되고 생중계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중계 시설이 특별히 서울중앙지법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고요. 예. 게다가 심리 과정 전체를 중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요. 하급심에서는 박근혜 전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생중계가 이뤄진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나마 심리가 모두 끝나 선고 공판을 중계한 것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기각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재판 내일도 또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김 여사가 오늘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내일도 김 여사 재판이 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이건 증인신문 일정, 증거 정리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김 여사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들만 출석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앞서 김 여사가 수요일에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라서 검은 사복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 그리고 안경을 낀 모습이었고 수갑도 차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김 여사 재판은요. 다음 달 15일 추석이 끝나고 한 주에 2번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